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현대심리학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현대심리학이 주제는 결국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심리학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과연 다루어 나가느냐 하는 건데, 저번 주에 못한 거 조금 마주하고 오늘 또 새로운 과목도 하나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쭉 넘어가서 현대심리학의 하나의 과제가 선악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선악의 심리학. 여기서 이제 선악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저스티스라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썼던 책 읽어보셨죠, 다? 그래도 읽었다 그러세요, 그냥. 예? 예. 읽어봤는데 내용은 안 물어볼게, 내가. 안 물어봐. 왜냐면 어차피 안 물어보니까. 이거 보셨죠? 네. 이거 유튜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역시 다들 이래야지, 우리끼리. 안 그래요? 근데 그 정의란 무엇이냐, 이런 제목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문제거든요. 여기 빵이 한 조각이 있는데 이걸 누굴 줄 거냐, 이게 이제 정의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배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문제 내볼까요, 여러분? 그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여기 세 개, 이거 할까, 이거? 기타가 하나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타예요, 이게. 수십억 원짜리예요. 얘를 누가 치는 게 맞겠느냐?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1번. 세상에서 제일 잘 치는 놈이 치는 게 맞다. 아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비싸잖아요. 팔아가지고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맞다. 3번. 이걸 만든 놈이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아니면 이 기타를 쳐가지고, 누구한텐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이 하는 게 낫다. 이런 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선과 악이 뭐냐.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이 뭡니까? 착한 거. 이 한문으로 착할 선자. 악은 뭡니까? 나쁜 거. 예,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 그러면 선악이 있다라고 하는데, 선악이 태어날 때부터 있느냐? 이런 문제가 철학의 가장 주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걸 갖다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를 얘기할 때,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악하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성선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착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착할 것이다. 이게 성선설이야. 그럼 성선설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떤 걸 보냐면요. 아기를 갖다가 태어났을 때 아기는 전부 착해야 됩니다. 맞나요? 네, 태어났으니까 아직까지 교육도 안 받았잖아. 그럼 이런 애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애들 중에서 못된 애를 봤다. 나는 유아인데 여기 한 8개월 됐는데 아주 여기 싸가지가 없어. 딱 보니까 요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내 새끼도 아니고 이건 아니야. 그런 애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이게 사례를 봐야 돼요.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바라볼 때 이걸 뭐라 해요? 경험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그리고 이걸 갖다 뭐라 해요? 연역법, 귀납법 할 때 귀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납법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은 짜짜짜짜짜짜짜짜 관찰해가지고 똑같더라.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걸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해요. 연역법은 가정을 하나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쫙 나가는 걸 연역법이라고 해요. 그럼 귀납법은 뭐냐? 일반적으로 홍학이라는 거 아시죠? 홍학은 무슨 색입니까? 네, 핑크색이에요. 아유. 핑크빛 아닌 놈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놈이 봤는데 홍학이 쫙, 나는 봤는데 핑크빛이라고 봤는데 아프리카 갔더니 흰 홍학이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홍학은 대부분이 핑크색이고 가끔 가다가 흰색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인간은 선하다라는 개념에서 쭉 가야 되는 한 놈만 악해도 그건 선하다가 돼야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잘못돼도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귀납법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과학은 뭐냐면은 계속 우리가 관찰해 봤더니 전부 똑같을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선합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선하냐, 대부분이 착하냐. 그래서 범죄자를 갖다 이걸 왜 나중에 심리학에서 하냐면요. 심리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면 지문만 보고도 이놈은 범죄를 할 놈이다. 예를 들어서 AB형이 범죄가 많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옛날에 여러분 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미리 범죄 저지를 걸 미리 하는 거, 초능력으로. 모르나? 모를래? 예, 보셨나?
뭐? 그렇죠. 야, 역시 봐. 저렇게 하나 띄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날 때 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내가 감사한데. 마이너리토트의 주인공 누구죠? 거기가 모르는구나. 여자 3명 나오는 거, 그래, 그죠? 여자 3명 나오는 거까지 아시네. 예. 톰 크루즈라고 아시죠? 예, 톰 크루즈가 거기 아마 주인공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게 심리학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놈을 미리 아는 거야. 선악이라는 것이 왜 어렵냐면, 자, 이거 봅니다. 죄를 사람이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죄인 범죄자의 아들은 범죄자의 가능성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있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럼 이제 실험 결과가 어떤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있냐 없냐. 이걸 유럽에서는 유전적인 원인이 그 본질이라고 봤던 거야. 그래서 나쁜 놈은 애를 못 낳겠다니까. 예. 애를 낳으면 그 놈이 나쁜 놈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 요즘에는 범죄자를 보면은 외관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학자도 있어요. 이걸 이제 초상회귀 이론이라는데 딱 보면 안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나는 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범죄형을 보면요. 비슷하지 않아요? 범죄형이 있지요. 얼굴 딱 보면은 이놈은 범죄형 같이 생겼잖아.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영화 배우들 보면, 그쵸? 범죄형만 나오는 사람들은 그 범죄형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범죄형일 뿐이지 범죄는 안 저지르는데 이게 초상회귀 이론이라고. 자, 범죄자의 뇌에는 특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범죄자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오늘 지금 뭐 얘기할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조두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과연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1번, 처음부터 그놈은 나쁜 놈이었다. 2번, 교육을 잘못 받았다. 3번, 유전자가 잘못됐다. 4번, 뇌에 이상이 생긴 정신 이상자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중에 어느 걸 여러분이 택할 거냐? 아이, 나는 이게 아무리 봐도 그거야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니면은 딱 보면 몰라요. 저 새끼 딱 보니까 어때요? 뒷짐 딱 짚고 나올 때 보니까 아, 저거는 나쁜 놈 같죠? 그래서 이걸 초상회귀 이론을 한다고. 하나는 왓슨 같은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론을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가장 이제 선악을 구별할까? 동양으로 좀 와볼게요. 동양에서의 전에 공부 좀 했던 거 이제 다시 한번 리바이벌 조금 해볼게요. 선악설, 성선설. 그러면 선악설하고 성선설 아시죠? 성악설, 누가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성악설을 대표하는 사람은 순자다. 예, 이순자는 아니에요. 순자다. 성선설은 맹자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근거가 뭐예요? 왜 이 사람은 나쁘다고 이 악설을 주장하고 이 사람은 성설을 주장했냐는 거죠. 예,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맹자의 성선설은 따로 공부를 한번 하셨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성선설의 개념은 사실 순자도 성선설의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 지금 오늘 설명은 안 할게요. 나중에 좀 공부해 보시면 순자가 얘기했던 성악설도 성선설에 가까운 성악설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맹자는 왜 성선설이라고 했냐면 마음의 기본,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개념이에요. 마음 깊은 데 가면은 누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게 있는 거죠. 이건 착한 마음이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뭐라 했어요? 4단 7정문 내 공부할 때 뭐라 했습니까? 4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관찰한 겁니다. 맹자가 관찰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측은지심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아이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데 조두순을 한번 놓고 봤으면 좋겠어. 조두순이가 옆에 있는데 애가 우물에 기어들어 빠지려고 그러는데 야, 이 새끼야, 빠지려면 빠져라 이러고 보고 있겠냐? 아니면 조두순이가 달려와서 이 새끼야, 큰일 날 뻔했나 하고 건질 거냐? 1번 놔둔다, 2번 건진다. 그러면 착한 거 아니에요, 가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욕정을 못 이겨서 나쁜 짓을 했지만 본성은 착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럼 본성은 착한 사람 아닌가? 그게 이제 성선설을 주였던 맹자의 논리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끝에 들어가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시비지심 뭡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있고, 사양지심, 예, 노인이 오면 내가 자리를 비켜주고 하는 사양하는 마음이 있고, 수호지심, 내가 조두순이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뭐라 했어요? 이번에도 뭐 이렇게 했다. 뭐 옳고 그르고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선악의 문제를 심리학에서 한번 밝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의 문제가 마음의 정체는 뭐냐라고 이제 했는 거죠. 왓슨 같은 사람 있죠. 왓슨 아까 얘기했습니다. 왓슨이 뭐예요? 거꾸로 돌볼까요?
범죄자는 환경에 결정된다. 그래서 왓슨은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애들 12명을 주면서 그 대신 내가 얘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주면 그 아이들을 갖다가 훈련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길러줄게. 뭐로? 의사, 법률가, 예술가, 실업가, 거지, 도둑까지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해주겠다. 왜? 기르는 대로 간다는 거야. 도둑을 키우면 도둑이 되고 거지가 되면 거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왓슨은 진짜 지 아이가 2명입니다. 근데 한 명은 정신병원 입원했고 하나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잘 된다. 맞을까? 주변에 보세요. 오히려 교육자들이 잘못된다라고 하면 참 죄를 받겠지만 잘 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일까? 이거는 내가 교육시킨 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심리학에서 한번 다룹니다.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의 학력이 아이의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물어볼까요? 부모 학력이 높으면 아이도 공부를 잘할 것이다. 약간 그렇다. 부모가 잘 살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게 맞아요, 근데. 논문에 이게 맞아요. 부모가 잘 살면 아이가 잘해. 가해 수업을 시키잖아. 가해 수업을 시키잖아. 요즘 돈으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부모가 잘 살면 아이는 예쁠 확률이 많다. 100%지, 고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돈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문을 써보면 이건 답이 나오는 거지. 왜? 그래서 이게 효용성 검사를 해보면은 상당히 부모하고의 자식과의 관계는요, 교육적 효과가 분명히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심리학에서 많이 밝혀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왜 죄를 저지를까 하는 범죄 이론에서 강화 이론은, 강화는 저거 들어보셨어요? 강화는 뭡니까? 강화는 칭찬과 벌이에요. 그래서 이 강화라는 건데, 이 강화 이론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뭐냐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할 때는 강화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강아지, 요새 뭐 대통령 난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개는 훌륭하다니까 난 볼 때마다 사람은 개보다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제목이 너무 좀 그렇더라. 개는 훌륭하다 이렇더라고요. 개는 훌륭하다 이러면 개도 훌륭하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개는 훌륭하다면 인간은 훌륭하지 않다가 돼버려서 내가 그 제목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개를 키울 때 우리가 가장 동물행동학자들이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보상이에요. 강화는 보상을 갖다가 하는데 이 보상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심리학 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심리학에서 나오는 게 이런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 알죠? 파블로프의 개라고 가장 알기 쉬운 심리학이잖아요. 뭐예요? 개를 먹이를 주면서 땡땡 치니까 계속 먹이 주고 땡땡 치면 어때요? 땡땡만 쳐도 개가 침을 질질 흘려요. 만약에 개를 키우는데 여기서 맨날 꺼내줘. 그죠? 개를 간식을 여기서 꺼내주면 엄마가 여기만 가면 개가 벌써 쫄랑쫄랑 쫓아서 이렇게 해요. 이런 문제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여기 갔을 때마다 개한테 껌을 줘. 이거 하고 갔을 때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 이 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걸 연구한다고요. 이걸 간헐적 보상이냐 이제 아니면 또박 하는 이제 매번 보상을 해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것이 선악의 판단 기준을 이제 조금 전에 죄에 대한 겁니다. 강화 이론인데 선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생득설과 환경설이 두 가지죠. 생득설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 경험설, 환경설이다. 태어나가지고 얘를 키우기에 따라서 틀리다. 사실은 저는 이런 거는 제가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이랬습니다. 한쪽이 100%인 게 어딨냐. 그죠? 섞였다. 저는 이렇게 섞였다고 보는데 섞이면 뭐가 안 되냐면은 학문적 주장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섞여야 되잖아요. 선악설이 어디 있어? 성선설이 어디 있어? 둘 다 가운데쯤에. 나쁘게 태어난 놈 있고 좋은 놈 태어났는데 이걸 잘 가리키면 좋은 놈도 나쁜 놈이 되고 나쁜 놈이 이렇게 되고 저는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백지설이라 그래요, 이거를. 백지설은 하얗다, 사람 태어날 때. 그리기 나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아베롱이라는 거 배웠죠. 늑대 소년. 거기서 뭘 했어요? 아무도 안 가리키니까 인간이 후각조차도 마비될 정도로 인간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역시 루소의 백지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벌이 있어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악을 경험으로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심리학의 과제라는 거죠. 자, 좋은 걸 주면서 이 강화 이론을 가지고서 인간의 행동을 교정을 합니다. 행동 교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배우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실험이 많아요. 실험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애가 뱀을 되게 무서워하는 애 있죠. 여러분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는 애도 있어요. 목에 감고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나도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애기 같은 경우에 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뱀을 놓고, 뱀 모형이죠. 뱀 모형을 놓고, 그 다음에 먹이를 여기다 놔요. 가까이 놓으면 안 돼요. 먹이를 여기다 놔요. 자, 뱀 저기 있어요. 여러분 올까 안 올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뭘 좋아해요? 다이아몬드 반지? 금반지? 자, 금반지를 여기다 놓고 뱀을 저기다 놔. 아주 싫어하는데. 그럼 요까지 정도 안심되잖아요. 그죠? 요거 갖고 가잖아요. 자, 두 번째, 요만큼은 10cm 땡겨놔요. 가갈까, 안 가갈까? 가가죠. 10cm 자꾸 땡기면 어디에서 여러분이 도망갈까? 바로 옆에 가서 안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제 보상이 자꾸 되다 보니까 뱀하고 가까이 갈수록 보석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뱀을 보면 찾아갈걸? 왜? 보석이잖아. 뱀 보면 보석이 나오는 거야. 이게 강화 이론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친근하게 돼요. 그래갖고 뱀 보면요. 들칠걸? 뱀, 얘 또 안에 튼 거 들쳐갖고, 야, 너 겁내나? 이럴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마음은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마음 먹기 따라서. 뱀 물려봤어요, 솔직히? 하나도 안 물려봤잖아요. 그걸 왜 무서워해요? 물어보자고 한번. 물어봤어요? 남이 물려봤다는데 죽었던 놈이 나왔다는 소리만 들었잖아. 실제로 물려봤어요? 안 물려봤잖아요. 그 안 물려본 사람은요, 그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물릴 때까지는. 독 없는 뱀도 많거든요. 사실 그 옆에 목에 걸고 다니는 독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럼 뭘 가지고 이렇게 겁을 내냐 하면은 사실은 내가 경험해 본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남의 얘기를 듣고 아니면 내 간접 경험을 가지고 영화에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쁜 경험을 자꾸 많이 하면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뉴스도 너무 나쁜 뉴스 자꾸 보면 안 돼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이런 거 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남자를 싫어서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뉴스가 자꾸 이상하게 나오고 사회 문제가 자꾸 이렇게 등장하면서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부정적 시각을 가집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마치 이 사회가 더러운 걸로 뭉친 것처럼 하는데 뉴스에 나오는 건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나는 이 보도 행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작은 뉴스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이걸 인지적 오류라 그래요, 나중에. 그 오류가 생겨가지고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 아니, 아동 성추행이 그렇게 뭐 많습니까? 사실 그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 몇 놈이 물을 흐려가지고 전 세계가 다 남자만 보면 애를 갖다가 씩씩씩하고 이러니까 요새는 뭐 하기야 뭐 그런 세대가 됐지만 나도 지나갔다가 내 손녀 같은 아이를 갖다가 한번 이뻐서 만지고 싶어도 못 만져요, 요새는. 옛날에는 얘들아 어머 얘 한번 만져봐도 돼요? 얼른 줬잖아요. 한번 안아보세요. 세대가 점점점 서로 무서워지는 세대가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도둑질 이것도 왜 생기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 말이죠. 바늘도둑이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이 간단합니다, 이게. 자, 제가 성교육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교육 할 때 간단히 기본이에요. 성교육 얘기 하시는 분 있죠?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이건 기본이에요. 성교육 할 때 기본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싫어요를 가리키는 겁니다. 뭘 가리켜요? 싫어요. 그 말을 못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아저씨든 뭐 남자든 여자든 내 손을 댔을 때 좋은 건 뭐 놔두면 되지만 싫잖아요. 그러면 아저씨 싫어요? 싫어?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싫은 게 아니다는 거를 갖다가 자꾸 이거 부작용 갖고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잘릴까 봐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부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허리 만지고요. 다음 엉덩이 만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뭐냐면 바늘도둑이 소대도둑이랑 똑같아요. 엄마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엄마가 밖에 나서 애들하고 놀다가 어떤 집에서 뭘 들고 오고 그러면 여기 어디서 났어? 그러면 그냥 이거 버리는 것 같아서 주워서 하면 어이구 잘했다. 끝난 거예요. 얘는 도둑될 확률이 엄청 많죠. 왜? 강화가 된다니까. 우리 엄마 이거 잘했대. 그러면 좀 더 큰 거 같고죠. 나중에 금반지 그럼 엄마 주면 엄마가 어우 잘했어. 앵벌이 시키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심리학에서 보면은 옛날에 만드는 속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초를 잘못하면 안 된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잘못할 때 딱 해요. 신랑이 때렸어. 아이씨, 한 번 더 때리면 죽어. 그러 갖고 안 되고, 한 번 때렸을 때 아주 용콜나게 빼버려야 돼요. 같이 패는 건 좀, 같이 패는 건 그게 좀 이상하고, 이거를 한 번 때렸을 때 못 잡으면은 계속 맞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딱 할 때 항상 이걸 커트를 잘하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번 잘못했을 때 자꾸 잘못하게 되는 게 이게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보상이 나쁜 보상도 있고 좋은 보상도 있는데 놔두는 것도 보상이 돼요. 괜찮네? 이거죠. 그리고 괜찮네 하면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구나, 여기까지 괜찮구나, 여기까지 괜찮구나 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인생을 망치는 일이 돼요, 이게 전체가. 그래서 사실은 칭찬과 싫어요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중에 범죄 심리학에 여기서 들어가요. 범죄 심리학. 지금 뭐 범죄 심리학은 여러분 전공할 건 아니지만 범죄 심리학에서 보면 그 범죄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쭉 나옵니다. 그것도 현대심에서 관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위를 보고 기억한다. 동일시라고 그러죠. 남들 오는 거 따라합니다. 그래서 요새 내가 하는 게 뉴스가 요새 많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뉴스는 보면요, 너무 자극적이라 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범죄를 갖다 모방하는 게 거의 뉴스에서 보고 합니다. 뭐 요번에도 뭐 보니까 뭐 CCTV 약도를 그려놓고 막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요. 그 따라해요. CCTV가 어디는 다 찾아내야 되는구나. 1번. 다 거기서 가르쳐줘요. 2번 CCTV 언제까지 나오구나. 2번 내가 만약 들켰을 경우에 거기 CCTV를 갖다 테이프 꺼내갖고 3일치를 없애버려야 되는구나. 이거 다 가르쳐주잖아. 그런 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나. 그 배우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나쁜 짓에. 여러분 나쁜 짓을 보고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호기심은 뭐냐면 크게 죄가 안 될 것 같은 건데 나도 한번 해보면 저거 재밌겠다 이런 게 호기심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한번 해보면은 안 들키죠? 들켜야 되는데. 노름쟁이가 왜 노름될까요? 간단해요. 첫 판에 따서 그래요. 첫 판에 꼬라야 됩니다. 나는 어디 가서 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노름했는데 첫 판에 땄다 이러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이쪽에 재주가 있는 것 같네?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쪽에 그 어딥니까 그 강원랜드나 이런 데 가면 초보자가 따요. 초보자가 돈 따갖고 고기 구워 먹으면 무슨 생각 들까? 내가 여태껏 허송세월 했네. 여기 와서 돈 따갖고 맨날 고기 먹겠네. 그래갖고 두 번째 세 번째 좀 따다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꼽니다. 다 꼴고 차 벤츠 잡히고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전에 땄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간접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되는데 대리 강화라는 거, 모델링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리벌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벌은 뭐냐면요, 모델이 벌을 받는 걸 보고서 행동을 멈추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하니까 벌 받는구나. 그래서 안 하게 되죠. 이런 범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 알죠? 누구예요? 히틀러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아이만이라고. 게시타포라고. 아이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엄청 죽였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논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을까?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심리학 실험인데, 옛날에 보면 이런 실험을 해요. 여러분 어떨까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쪽 반을 잘라가지고 아니면 선생님 하나 딱 넣어두고서 실험을 해요. 우리가 실험하는데 심리학 실험하는데 자 여기 시험 문제 푸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해놓은데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선생님한테는 뭐라 하냐면은 지금 여기 혼자서 시험 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한테 뭐라 하냐면은 지금 여기 100명 정도가 시험을 동시에 치고 있으니까 혼자서 이 방에서는 혼자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죠. 그래놓고 시험을 치는데 무슨 소리가 나면 비명소리를 들려줘요. 살려줘! 그러면 혼자서 시험 친다는 이분이 살려줄 확률이 많을까? 이 100명이 같이 시험 친 이분이 살려줄 확률이 많을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희한한 게요. 혼자, 여기 둘밖에 없다 생각하면 이분만 아니면 살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 들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내가라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요, 멈칫하다가 맞다. 100명이나 있지. 내가 꼭 나서지 않아도 딴 놈이 가겠지. 그래서 안 해요. 희한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 사회에서 보통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누가 내 대신 하겠지. 이렇게 안 해요.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냐면 집단 심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이만이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서게 돼서 뭐라 하냐면은 나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이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실험자한테 전기 자극을 주도록 합니다. 나쁜 실험이죠. 한 사람 앞에 놓고 자 전기 스위치를 줘요. 제가 계속 해주세요 하면 계속 눌러야 됩니다. 계속 해주세요. 이런데 계속해서 막 하겠죠. 하는데 계속 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최고 300볼트까지 뭐 27명이 계속 눌러 사람이 죽더라도 했다. 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시키는 대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자 앞에 사람 죄를 줬어요. 선생님이 그냥 전기장을 눌러가지고 1볼트부터 300볼트가 주시면 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법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계속 하라면 계속 하세요. 이 명령을 주고 이 사람은 알아서 눌러주는 거죠. 멈춥니다. 이 사람은. 그래 내가 뭐 아무리 죄를 줬으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 있나? 멈추죠. 이분은 뭐야? 계속하세요. 아닙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희열을 느껴. 나중에 보면 으악 하는데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왜? 시키는 대로 했잖아. 이게 전쟁에서 나타나는 효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요. 남이 시키면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자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런 것들이 군사 독재 시절에도 있었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은 죄 지르는 게 익명성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뭐 얘기하죠? 우리 댓글. 그것도 실험을 해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름 쓰고 댓글 하라면 그 댓글 그래 안 답니다. 근데 자 무기명 이름 안 나와요. 그럼 개판됩니다. 악플 막 달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냐 없냐 내가 그 문제를 이제 얘기합니다. 양심이 있냐 없냐 진짜 양심이 있냐 없냐 그러면은 이렇게 옛날에 그 노노할 때 우리 뭐라 해서 신독이라고 내가 가르쳤죠. 공자님은 혼자 있을 때조차도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수결하게 하고 그죠.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뭐라 한다. 혼자 있을 때도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군자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난 몰라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혼자 있을 때 양심에 안 찔리도록 사는 사람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남 볼 때는 싹 잘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개판 5분 전 되는 사람. 이건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데 과연 이런 사람은 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양심의 평가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양심. 내가 이 얘기는 지금 뭐 이게 혹시 유튜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발언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레벨 중에서 낮은 레벨이 법치주의 국가예요. 왜 그럴까요? 국가가 처음 만들면 법이 기준이 돼. 법이 우선 법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진시황이 뭐예요? 진시황이 법치주의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 살육하고 뭐 이렇게 하죠. 군사 독재 시설을 법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근데 이 법이 올바를 까를 갖다 거꾸로 하고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그게 엉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치라고 했을 때 이 정치에서 가장 위에 올라가는 건 덕치입니다. 덕치. 덕으로서 다스리는 거죠. 근데 법치가 되든가 법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되냐 하면 양심이 무너져요. 무슨 소리예요? 죄를 졌는데 돈을 주고 빠지든 아니면은 재판에서 어떻게든 내가 수를 써 빠지든 이건 뭐 안타까운 논리죠. 자기는 알아, 그죠? 죄진 거. 근데 무죄를 받든가 하면은 엄청 떳떳해진다고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 무죄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국민은 다 알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는지 모르지만 넌 죄 있는 놈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양심의 문제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법으로 죄를 갖다가 단죄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제가 저번에 우리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 말씀드렸죠. 그 죄와벌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굴 죽여요? 전당포 노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전당포 노인을 죽이다가 자기 그 착한 동생이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착한 동생마저 죽여요.
사실 전당포 주인을 죽여가지고 돈을 많이 뺐더라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걸 본 착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희한한 일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안나라는 그 창녀 출신이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와버려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을 하죠. 누구한테? 그 여자한테, 안나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했던 말 기억하죠?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 자수하겠다니까 자수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광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한테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이렇게 죄를 내가 전노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빌어라. 그게 양심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빈다면 나 그렇게는 못해 하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죄를 갖다가 스스로 내가 그걸 죄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정말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법에 가서 변호사 좋은 거 사갖고 4년형 받아가고 나오면 그 노파트 하고 그 좋은 사람 죽인 죄가 사그라지느냐? 이 문제를 아까 얘기를 하는 거 선악의 문제에서 과연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이고 하는 게 사회규범이 다 바뀝니다. 덕치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바뀐다. 자, 뇌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뇌는 저번에 이제 공부를 잠깐 했는데 뇌는 사실 우리가 속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뇌 공부를 하면 이제 뇌심리학, 그 신경심리학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의학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요. 운해 연구, 잔해 연구. 우리 기본적으로 운해는 뭘 하는데요? 잔해는 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하죠? 잔해하고 운해하고 뭐 하는데요? 여기서? 잔해는 언어를 담당하고요. 운해는 이미지를 담당한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틀리죠? 뭐가 지금? 그래서 운해하고 이제 잔해는 언제나 언어나 논리를 담당하는 구간이라고 그러죠. 뇌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운해는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의 영역은 운해의 영역이고 이성의 영역은 잔해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실험하는 방법, 오늘 이제 개론이니까 살짝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뇌를 갖다 우리가 이쪽 파서 할 수는 없어요. 여기를 한번 꺼내볼까? 이러고 날 실험하면은 이게 무슨 일본의 무슨 1, 2, 4군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거로 뇌가 손상된 사람을 연구해 봅니다, 보통.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어떤 영역이 없어지면 손상된 부분을 보고, 아, 이 부분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잔해와 운해를 할 때 언어뇌, 이미지뇌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뇌를 속이는 효과를 갖다가 플락시보 효과라고, 이건 잘 아시고 계시죠? 뇌는 속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뇌는요, 진실을 보는 게 아니고, 감정과 연결됐어요. 내가 믿는 대로 믿어진다. 지금 여러분 그 백신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백신 문제. 그죠? 이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몇 프로가 뭐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플락시보 효과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쪽 집단을 나누고서 하나는 뭐예요? 이번에 화이자 겁니까? 화이자, 모더나 화이자 걸 약을 넣고 100명한테 이쪽은 어때요? 똑같은 약을 또 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약입니다 하고 줬을 때 플락시보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아, 나 백신 맞았어. 이래갖고. 그래서 안 걸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몇 프로가 안 걸리냐. 또 일반적으로 백신을 넣는데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을 비교해가지고 정말 약효과가 있는 건지. 응? 근데 플락시보 효과를 갖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내가 칭빨 이거 감기약인데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이건 먹으면 바로 낫는데 하고 감기약을 줬더니 감기가 낫더라. 이건 뭐의 효과일까? 마음의 효과예요. 그래서 마음의 효과가 진짜 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 하시면 돼요. 아이가 아픈데 약이 없어요. 이럴 때 쓰시면 돼요. 약이 진짜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미안하다. 약이 없다. 어떻게 너 무조건 버텨야 된다면 죽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큰일 났다 하지 말고 밖에서 밀가루를 옮겨가지고 애 좋아하는 사탕에다가 싹 하고 엄마가 이거 먹으면 바로 낫는데 빨리 이거 먹어. 그래 딱 먹으면 애가 엄마 어때? 그러면 분명히 얘가 조금 좋아졌어. 이럴 거예요. 예. 그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분명히 좋아지거든. 그래, 이제 너 낫는 거야. 이러면 애가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플락시보 효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효과라는 얘기, 이펙트에 대한 거는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효과 나오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욕망. 욕망이 나오는데, 욕망. 브랜드가 왜 좋아요? 구찌가 왜 좋을까요? 뭐, 샤넬이 왜 좋을까요? 갖고 싶어요. 왜 갖고 싶을까요? 이게 이제 욕망한 거죠. 욕망한 건데, 욕망을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욕망이 크게 전에 그 심리학을 할 때, 제가 웰댕 할 때 했던 거는 욕망은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망 중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 누구나 다 동물이죠. 똑같잖아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이 똑같은 것을 좀 다르게 보이시는 방법이 없을까? 심리적으로. 그걸 갖다가 제가 무슨 문화를 하냐면 갑옷 문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갑옷이에요. 인간은 다 뺏겨놓고 여기 지금 목욕탕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욕탕이다 생각해 보고 옆을 보라고. 누가 자기가 제일 그래도 인기가 좋겠다는 손 들어 보세요. 누구지? 자신 없지? 솔직히 얘기해봐. 나만 알잖아. 그거는. 다 벗었을 때 내 몸을 보세요. 그게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리는 건 뭐냐면 옷이잖아요. 근데 옷을 그냥 누더기를 입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뭐 얘기했던 또 그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자면 베넷 똥을 입었다. 그러면 남들이 일단 여기 뭐예요? 일단 속을 가리긴 가리는데 좋은 걸로 가리면은 여기서 레벨이 바뀐다? 여기다 레벨 바뀌는 거하고 계급장 같은 것도 그런 경우예요. 별 2개 붙이는 거. 이것도 갑옷 문화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딱 입으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나하고 너하고는 달라 이 문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구찌를. 그래서 옛날에는 없을 때 있죠. 그때는 뭐예요? 샤넬 같으면 이렇게 마크가 이렇잖아요. 맞죠? 그걸 가방에 다 들어가도록 마크를 붙이고 다녔다? 큰 거를. 그래갖고, 나 이거 그거다?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 자꾸 시대가 지나가니까 그거 다 있거든? 이렇게 하니까 쪽팔리죠. 그래서 자꾸 작아져요. 작아지는데도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안 보이면 좀 이상하잖아. 그거 봐야 돼. 그거는 보이려고 입고 가는 거야. 사실 안 보이면 뭐예요, 그죠? 그때 여기다가 샤넬 해놓으면 안 되잖아. 그럼 뭐 맨날 이럴 거야? 이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프라다 구두 이런 거는 가다가 신발이 벗겨지면서 넘어져야 돼요, 일단. 내 신발! 이래야지. 되잖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는 넘어져야지 되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왜냐면 과시욕이라니까. 그 여자분들도 좋은 거 쓰면 과시하고 싶지 않아요? 보여주고 싶잖아, 솔직히. 그 남이 물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있는데, 어머,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면, 그때 딱 얘기해주면 좋을 건데, 이게 안 물어보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과시욕이에요. 자, 보세요. 갑옷이 어디로 변하는가? 처음엔 옷으로 변해요. 옷을 입죠? 그럼 여기 루비똥, 무슨 똥하고 뭐가 탁 들고, 탁 하고, 귀걸이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어머, 진짜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머, 진짜야, 이거. 삼부, 뭐, 오케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때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아까 뭐 벤츠 이런 거 탁 타는데 이 사람은 티코 타고 가면은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옷이 변해요. 이게 자꾸 변해. 그래서 이 갑옷이 옛날에 그래서 가다가 그 갑옷까지 어디 가요? 거기까지 갑옷이에요. 옷, 차 다 갑옷이에요. 거기서 집에 들어가는데 이 벤츠를 탄 애가 어디로 들어갈까? 그냥 한꺼방 같은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 들어가서 지그집이라 가면은 이쪽에 이제 큰, 그 아파트 58평 가는 거 또 틀리죠. 마지막에 집까지.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내 알몸을 둘러싼 걸 전부 갑옷이라는 거예요. 이 갑옷 문화예요. 이것이 나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남하고 다르게 보이고 싶다. 1번. 두 번째, 과시하고 싶다. 세 번째,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다고? 웃기지 마. 나는 죽어서 샤넬을 남기거든?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남기려는 심리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남기려는 마음이 인간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불교 쪽에서는 버리라는 거야. 이 마음만 없어도 네가 편하다. 이걸 자꾸 끼치려고 하는 마음 중에서 남기려는 마음이 있는데, 남기려고 하는 마음만 없애도 여러분 굉장히 편해진다니까? 죽으면 뭐 해요? 남겨서. 안 그래요? 그 남겨서 뭐 할 거냐고, 자식 좋은 일 시킬 거냐고. 근데 그 마음을 탁 털어버리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남길 것까지도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자유로워요. 샤넬 안 걸치려고 해요. 그때부터. 뭐하러 그걸 걸쳐. 이렇게 부러워만 지는 걸 알잖아. 부럽지가 않아요. 왜 왜 저렇게 그렇게 고생해서 남기려고. 여기 보세요. 알바 쎄 빠지게 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난 그거 사는 거 봤어. 뭐 하여튼 희한한 거. 그걸 갖다가 3달이나 알바해가지고 초갈정사 식당에서 해가지고 가방 하나 샀다는 겨. 이거 뭐야, 이거? 10년 쓴,
그 애가 누군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내가 남기려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죽을 때 자서전을 남기려고, 자서전도 필요 없어요. 자서전 누가 안 읽어요. 나 우리 학생들이 한 번씩 자서전 썼다고 저한테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제 책 있어요. 보세요. 남의 자서전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 자기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은데 다 짓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내 걸 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남의 거 그걸 갖다가 애 맥혀난 거 이걸 별로 안 돼. 자기 인생을 그렇게 소설화시키고 싶어 하세요. 전부 무슨 문화다? 남기려는 거예요. 남기려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그래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건 이건 수십 번 공부하셔도 이제 보셔야 돼요.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건데 심리학 하시면은 매슬로우의 5단계 이거는 뭐 다 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밑에 게 안 채워지면 위에 걸로 못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뭐다? 생리적 욕구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 여러분 배가 불러야지 무슨 독립운동도 하고 배가 불러야지 민주운동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정치가 한 놈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굶겨라. 백성은 차라리 빵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배고프면 아무 짓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면은 내가 안전해야 되겠다. 생명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요 두 개가 의식주에 들어간 거예요.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나면은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사람 사귀는 거, 좋은 친구 사귀는 거. 오늘 여러분들은 오신 거 사회적 욕구도 있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뭘 할까? 이게 사회적 욕구야. 그리고 나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이게 다 채워졌을 때 사람을 만나고 했을 때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긴다.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겨야 뭘 여러분이 더 친다고요? 바로 양심이나 또는 여러분이 명예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밥도 굶는데 명예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명예는 무슨 개뿔 중에 애가 굶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가 집에서 지금 젖달라고 울고 있는데 명예는 무슨 명예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자아실현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밑에 것이 달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기 안 온다니까. 자아실현은 무슨 자아실현. 근데 이 안에도 혹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럼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 여기야.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 존경받아야지. 아직 여기에요. 그러니까 욕구 자체가 달라.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내가 자아실현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올라가면 이제 여기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심리학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남의 마음 알고 싶다. 남의 마음 알고 싶죠. 남의 마음 알고 싶은데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남의 마음 아는 걸 한 심층 심리학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타인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 저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왜?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요, 남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남을 갖다가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사람 마음을 알고 싶을까? 필요 없죠. 그래서 내가 남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건 관심이에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 마음을 알고 싶다면 이 사람도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놨어요?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나한테만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복잡한데, 이 거리를 얘기하는데, 거리를 얘기하는데, 가장 친한, 이 심리학자 홀이 연구했는데, 15cm까지 갈 수 있는 거리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리예요. 이게 부부나 애인이다. 근데 사람이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아세요?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어떤 사람, 타인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어디 가서도 있죠. 그 공간에 대한 게 그 짐승 같은 우리 동물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죠. 그러면 멈칫하는 거리. 이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가 우리가 타인이 나한테 접근해 오면은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자 남자에 약간 다르긴 다른데 그래도 똑같아요. 근데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좋다. 연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리는 15에서 45cm다. 이걸 왜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홀이라는 학자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5cm 정도가 편안한 거리는요, 춤출 수 있는 거리죠. 이건 손 하나예요. 요 정도 거리를 보통 보거든요. 손 딱 잡을 수 있는 거리인데, 요 정도가 연인 대화, 부부 애인, 연인,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45에서 75cm. 75cm가 요게 미묘한 거리라고 할까요? 75cm가. 요게 아주 닿을 말듯한 요 거리인데, 요 거리에서 좀 애매함을 느끼죠. 연인도 아닌 것이, 친구도 아닌 것이 좀 애매모한 거리고요. 나중에 75에서 120cm, 요 120cm는 양팔거리. 여기 양팔거리가 보통 사람 키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조금 안 되는, 요 정도, 뭐,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거리가 친구 사이 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하고 지금 2m 떨어지려는 거 보셨죠? 2m는 무슨 거리예요? 남이에요. 남이에요, 남. 안전거리예요. 안전거리예요, 안전거리. 그래서 이게 공적이고 형지적 거리가 요거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 심리학적인 걸 조금 읽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얼굴 표정을 보면서 뭘 읽냐면 사람을, 마음을 읽는 겁니다. 마음을 읽는 방법을 크게 보면은 표정이라고 봐야 돼요. 표정 아시죠? 표정을 보면서 알아요. 이거 밑에 안 해놓고 맞추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뭐야? 외국에서 자꾸 안 하던 게 있어요. 사람이, 외국의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잘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누가 이거 만들었어요? 이 안 친절하다는 거, 이런 거, 누가 만들었냐고, 내 말은. 응?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친절해, 안 친절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가 안 친절하대. 안 친절하고 잘 웃지도 않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안 그런데 표정이 그래요. 이 표정 근육 상태가 조금 웃지가 않는 근육으로 돼 있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냐를 내가 연구를 해봤어. 나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외국 사람들 우리 평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친절하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외국인을 겁을 낸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딱 이 문제가 있어요. 혹시 외국인 만나보셨어요? 만나볼 때 외국인이 한국말로 얘기하던가요? 미국말로 얘기하던가요? 그 새끼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잘못됐냐면은, 우리가 외국 가잖아요. 우리 외국 갔다가 그럼 내가 여기 미국 사람이 있으면 제가 우체국 물을 때 엄청 고생을 해서 영어로 할까, 한국말로 할까? 영어로 하죠. 이분한테, 미국 사람한테 내가 우체국 어디입니까? 이러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 물어요? where is, 이거 포스트 오피스 할 거 아니야. 이거 엄청 떠듬떠듬해도 미국말로 묻는데, 미국 애가 날 친절하게 할까, 안 할까?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봐. 미국 사람이 왔는데, 미국 사람이 우리 여기 계시는 분한테 와서, 그럼 겁나지, 우리도. 영어로 하면 어떡할 거 아는데, 우체국 어디입니까? 이런데 도망갈 사람 손 들어봐, 여기서.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떠듬떠듬해. 이 애들이 상도덕을 안 지킨 거지, 애들이. 그치? 얘들이 물을 때 한국말로 했으면 우리도 엄청 친절할 거라고. 부산요? 어디입니까? 이러면, 데리고 간다, 우리가. 데리고 가서 우리는 데리고 가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팔로우미 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해? Come on! 그러고 데리고 가고, 설마 인신매매 하겠어, 우리가? 이런 문화를 나는 이렇게 보면 언어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에 가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공용어를 쓰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한국인은 친절하지 않다. 난 노라고 생각해요. 한국인은 친절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누구가 말을 갖다가 제대로 한국말을 하나도 안 배우고 왔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응?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뭘 보냐 하면은 표정을 보는 거죠. 표정을 봐요. 여기서 얼이라고 하는 말은, 얼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정신이라 그랬어요. 조상의 얼을 되살려, 얼 빠진 놈. 이건 뭐야? 정신없는 놈. 얼 차려, 정신 차려. 얼간이, 얼이 간, 정신 간 놈. 이래서 정신의 말이라고. 그러면 이 표정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얘가, 이걸 보면서, 다 하는 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심리학 책이.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 책 이거 읽으면 공부 잘하냐? 이것도 아니야. 이건 경험이죠. 어떤 경우에 보면 심리학 책 보면 콧구멍이 벌렁 걸리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런 말 쭉 써놓고 있는데,
이게 일반화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뭘 하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냐면, 얼굴이잖아요. 얼꼴이라고 얘기한다고. 얼 플러스 꼴이에요? 그럼 꼴이 뭐예요? 꼴? 영어로 하면 뭘까? 꼴. 영어로 꼴이 뭘까? 프레임. 네, 그 다음에 일본말로 하면 뭘까? 왁구. 왁구.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면 다 알아듣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3개국을 한꺼번에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로.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거는. 이거 여러분 알죠? 핸들 이빠이 돌려. 이거 3개국어 다 섞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3개국을 다 알아들어. 그냥 저절로 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짜 대단하다니까. 자, 보면은 이 얼꼴이라 해서 얼꼴. 그러면 얼굴이 꼬라지라니, 얼이 뭐라고요? 정신의 꼬라지가 뭐라고? 내 왁구라고, 지금 여기 얼굴이라고. 이게 일본말로 왁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내 이 얼굴이 뭘 나타내는 거야? 내 정신의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얘 정신 상태를 여기서 볼 수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관상이라 하는 거예요. 인상, 관상이 다 여기서 나온 말이야. 응? 관상.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안 봐도 얘가 지금 말 안 해도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거 아는 것이 바로 얼꼴이라고. 그래서 얼굴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얼굴. 얼굴. 확 보면 하잖아. 그래서 흥분됐냐, 너 화났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웃는데 웃는 거지. 이걸 몰라. 이게 뭐요? 이게 이렇게 돼.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그 얼굴을 가지고서 표정을 읽어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게 참 묘하죠. 요거 참 묘하잖아. 네, 그래서 얼굴을 가지고 읽고요. 마음도 읽고, 얼굴로 읽는 거, 표정으로 읽는 거. 그 표정은요 2개로 나옵니다. 표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눈입니다. 눈을 보면은 제일 먼저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눈을 내가 봤는데, 눈을 피하는 사람은 일단 뭐 죄진 게 무슨 일이 있다니까? 맞지? 피하잖아, 봐. 뭐가 있어. 그럼 눈을 이렇게 볼 때 눈을 탁 마주쳤을 때, 눈이 탁 보면 은근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눈 맞았다 이런 말 쓰잖아. 우리 배 맞았다 이런 말 봤어요? 배 봤어, 못 봤어? 그러니까 눈 맞으면 배는 이미 맞은 거예요. 그게 원래 그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눈 맞았다면 다 맞은 걸 얘기할 때 눈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 맞으면 다 맞은 거라니까. 눈을 피했다. 그럼 다 피한 거예요. 그럼. 다 피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의 의미가 다 있어. 그리고 우리가 눈 맞았다 끝난 거죠. 쭉 눈보다 이렇게 맞아보면 눈 맞았다 이런 눈 맞는 게 아니에요. 눈 맞으면 다 맞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눈과 입으로. 그래서 눈이 제일 먼저 표정이라는 말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입을 대화라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인, 대칭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소하고 오늘 이게 심리학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그거. 미인, 대칭도 미소를 짓고 인사하고 대화를 하고서 칭찬해라 그러면 인간관계 끝난다. 여러분 지금 좀 이따 인간관계 조금 할 건데 거기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리학이 연구되는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사실은 모공에 대한 연구돼요. 이 모공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땀이 나는데 땀이 얼마나 흘리면 여러분 긴장을 했다든가 이런 거 있죠. 우리 개발에 땀 난다 뭐 이런 거 들어보세요. 개발에 땀 안 나요. 그러니까 개발에 땀 날 정도면 이건 끝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긴장했을 때 손바닥, 콧등, 이마 등 땀이 있는데 땀이 잘 여러분 보세요. 하면서 거짓말 할 때 있잖아.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땀 찔찔 나요, 지 혼자. 안 했습니다. 땀은 왜 흘려요? 더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영하 20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땀 찔찔. 이게 희한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시민성이라 한다고. 마음이 몸을 움직여요. 난 안 흘리려고 그러는데 지가 막 나. 그러니까 마음에서 지금 그래서 불안하고 긴장되면 막 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그냥 눈물이 촥 나는 거야. 그럼 무슨 사연이 있잖아. 그럼 당신 왜 울어? 첫사랑 생각나니까 울었겠지. 그걸 뭘 물어, 그지? 근데, 기냥은 왜? 기냥 눈물 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혹시 불교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유식이라는 게 있어요. 유식 들어보셨어요? 유식하다 이거 말고. 뭐 들어본 것도 없고 뭐 유식하니까 뭐 유식하다밖에 생각 안 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유식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부파불교에서 불교가 범위가 낮다가 나중에 유식사상이 생기는 거는요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자. 오직 유자. 거기다 식은 오직 뭐밖에 없다? 식이 마음식이에요. 오직 뭐밖에 없다? 마음밖에 없다. 이게 유식사상이라고. 오직 마음밖에 없다. 이 마음 공부예요. 그럼 오직 마음밖에 없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사상이 생기냐면 여러분 묘한 사상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상이 생겨요? 볼 것도 없다. 다 마음이다. 다 100% 마음이다. 옛날에 해능선사입니까? 선불교의 대가이신 그분 얘기가 나오는데 해능선사예요. 아마 누가 싸웁니다. 밑에서 싸워요. 바람이,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바람이 깃대에 딱 있는데 바람이 흔들려요. 바람에 뭐가 흔들려요? 깃발이 쫙 흔들리고 한 사람 있다가 아이고 깃발이 흔들리네. 이러니까 한 사람 있다가 무슨 소리야? 바람이 흔들리는 거지. 둘이 싸웠어요. 그랬더니 해능선사가 뭐라 했냐면은 웃기지 마라.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이게 유식이에요. 그건 뭐야? 없어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눈 감으면 없어요. 내 마음이 다 만들어낸 세상이다. 이거 허상이라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이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서양의 마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질려버려. 왜?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디로 올까? 다시 동양사상으로 넘어와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 공부 중에서 사실은 만약에 인도의 이제 선사상, 중국의 선사상이나 불교 사상이나 이런 걸 이제 공부하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 늘어요. 우리는 동양이기 때문에 동양 사상이 확 온다니까. 서양 얘기를 하면 잘 안 와요. 무엇이 플라톤의 이데아고 어쩌고 하면 이데아가 안 와닿아요, 여러분. 그런데 동양 사상은 탁 얘기하면 와닿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라고.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 읽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읽는다. 기쁠 때, 즐거울 때, 뭐가 됐을 때, 사람이.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복잡해요. 바람을 피웠을 때 이렇게 또 공부를 합니다. 바람을 피웠을 때, 남자는 어떨까? 이거 연구 많이 하는 연구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 이제 다 짧게 해줄게요. 남자는 변명을 엄청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당신 어제 왜 늦었어? 그럼 바람 안 핀 남자는요, 간단합니다. 아이고, 피곤해요. 어제 저 회사에서 야간했어. 그리고 잡니다. 그러면 바람 안 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신 어제 왜 늦었어? 그러면, 김병만이 알지? 김병만이. 왜 있잖아. 당신 전에 왜 그게. 알지? 걔 왜 사촌, 아버지가 죽었는데, 근데 왜 밤샘했어? 아니, 그런데 걔하고 나하고 알잖아. 복잡해지죠? 바람 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이 많아져요. 이게 변명을 하면 엄청 끌어다 댑니다. 심리적으로 막 끌어대고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화장실 들어가서 이 정도면 설득됐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는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엄청 설명을 많이 해놓고 나오다가 찝찝하면 또 얘기합니다. 왜 안 믿어져? 이건 100%입니다. 100%. 이건 100%입니다. 100%. 이건 100%입니다. 이게 또 돌 던질라. 그런데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요. 여자는 짧아져요. 여자는 조금 바람을 꼭 피워서가 아니고 약간 좀 불안한 짓을 하고 들어왔을 때 남자가 묻죠.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됐어. 해봤네. 됐어. 하는 사람.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여자들은 감추려고 할 때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왜? 하고서 아이 몰라 하고서 자버려요. 이거는 그런데 여자가 자세히 설명을 하죠. 여자가 자세히 설명할 때는 믿으면 됩니다. 아, 진짜구나. 근데 여자가 할 말이 없다. 그건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또 100%는 아닙니다. 또 100% 아니고 오늘 저번에 생각해보니까 작년 여름에 자기 그렇게 변명한 게 지금 생각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